최근에 알츠하이머 최신 신약으로 알츠하이머의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약물이 개발이 되었고, 이러한 근본적인 치매 치료제는 정말 역사상 최초예요. 안녕하세요. 치매 박사의 조안나입니다. 장수는 모든 분들의 바람이죠.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매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미래의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가까울수록 또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환자도 100만 명까지 증가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결국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장수의 핵심이 아닐까요? 치매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알츠하이머라는 단어가 아니실까 싶어요. 그럼 도대체 알츠하이머가 뭘까? 과연 치매와 알츠하이머,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둘은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또 이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부터 어떤 검사 방법, 증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공인받은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까지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을 10가지 질문과 답변, 신문 10답을 통해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잘 보시면요, 이 알츠하이머 병의 개념이 정말 확실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건 당연히 헷갈리실 만하고요. 정답은 다릅니다. 치매는요, 어떤 증상 자체를 말하는 용어고요. 치매를 일으키는 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질환, 이 병명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인데요.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몸에 열이 나는 증상, 발열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어제부터 어머니가 열이 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열이 나는 것은 사실은 증상이기 때문에 치매라는 용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몸에서 열이 나는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부터 최근에는 코로나, 인플루엔자, 독감이나 세균 감염,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위도 목에서 이제 염증이 있는 편도선염부터 폐렴, 어떤 장염, 밑으로 이제 방광염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위의 감염과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와 동일한 관계가요, 바로 이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뇌의 문제로 인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 저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상태, 그 증상을 저희가 치매라고 부른다면요, 이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 알츠하이머 병 말고 다른 병도 있나요? 치매에도 종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맞아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억력 센터 해마부터 망가지는 주로 알츠하이머 병뿐만 아니라요, 주로 앞쪽뇌가 먼저 망가지는 전두축두엽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파킨슨병과 연관된 치매 등 여러 가지 많은 질환들도 어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치매 증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사실은 비슷할 수가 있지만요, 뇌를 손상시키는 원인 질환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알츠하이머 치매를 1번 타자로 해서 앞으로 또 다른 질환의 각각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알츠하이머 병이 그럼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츠하이머 병을 치매와 거의 같은 말로 착각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데, 아니 도대체 알츠하이머 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부분은 분명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치매 원인 중에서요, 약 70%가량이 알츠하이머 병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츠하이머 병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통계에 따르면요. 65세 이후로는 5살이 많아질수록 5살씩 늘어날수록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2배씩 늘어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65세에 만약에 1000명 중 2명이 걸리면 70세에는 4명, 75세에는 8명, 80세에는 16명. 이런 식으로 나이가 5살씩 늘어날수록 알츠하이머 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요. 이런 숫자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점차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이 알츠하이머 병은요, 앞으로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치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늘어날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예방과 조기 진단, 그리고 관리와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질문은요. 그럼 알츠하이머 병이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혹시 50, 60대 쪽 중년에도 걸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걸릴 수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병 환자분들의 약 80%는요, 75세 이상이시고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약 20%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60대 이하의 나이에서도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잘 들어주세요. 질병은요, 자주 좀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좀 예측할 수도 있고, 하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좀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고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을 들어볼게요. 유방암은 보통 생각하기에 누가 많이 걸리나요? 여성분이 많이 걸리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남성분이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면요, 진행도 더 빠르고 사망률도 높고 일반적인 여성 유방암보다 사실은 결과가 더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이런 원칙들은 대부분의 이제 의학에서 많이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도 동일해요. 알츠하이머 병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약 75세 이후부터 생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 굉장히 젊은 나이 5, 60대에 생기는 경우에는요, 이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뇌가 손상되어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드셔서 생기는 경우보다 진행도 일반적으로 더 빠르고 증상도 심하고 더 안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뭔가 인지기능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요, 빨리 전문의나 가까운 치매센터의 진료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질문은요, 그럼 알츠하이머 병에서 주로 망가지는 뇌 영역은 어디인가요? 이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망가지는 뇌 영역은 해마라고 하는 곳이고요. 보통은 내측두엽. 내측두엽이란 말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측두엽, 옆쪽 뇌의 뇌,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안쪽 옆쪽 뇌에 있는 것인데요. 요거 이렇게 안으로 들어서 보시면 안쪽 옆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이 보이거든요. 바로 주황색 그 부분이 바로 해마가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통 기억력의 저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가 주로 기억력 저하로 먼저 증상이 시작되게 되죠. 6번째는요. 그럼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은 무엇인가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을 딱 2가지로 요약하자면요. 바로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2가지 독성 물질이 머리에 쌓여서 뇌세포를 망가뜨리고 결국 그 부분의 뇌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7번째로, 그럼 알츠하이머 병이 의심된다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이 부분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처음으로 이제 환자분이 진료에 오시면요, 먼저 환자분 면담도 하지만 보통은 보호자 면담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오셨는지, 최근에 뭐 기억력이나 이외에 다른 인지기능 능력,
혹은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 변화 등 이런 치매 신호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나누고요. 간단한 기억력 검사들을 통해서 현재 기억력이 또래 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단계인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어떤 질환이 가장 많이 의심되는지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럼 인지 기능이 떨어진 원인 질환을 찾는 원인 검사를 하게 돼요. 기본 검사로는 혈액 검사나 필요할 때는 뇌척수액 검사도 하게 되고 자세한 인지기능 검사를 하게 되고요. 정밀 검사로는 주로 뇌 영상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뇌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뇌의 사진을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째로는요. 그럼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뇌 영상 검사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뇌 MRI, 두 번째는 아밀로이드 펫, 그리고 세 번째는 타우 펫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 센터인 해마의 손상이 초기부터 동반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MRI 검사를 보면요. MRI 검사를 통해서 해마가 줄어들었는지 작아졌는지 사진을 보면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빵빵하게 차 있는 것이 정상 해마이고요. 해마가 손상을 보면 이 커져 있던 해마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호두가 말라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위가 쪼그라들어서 실제로 작아지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까만 부분은 오히려 빈 공간인데 실제 해마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 까만 부분, 이 빈 공간이 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펫 사진인데요. 아밀로이드와 타우는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원인 독성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면요. 이 물질이 실제로 머리에 쌓여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쌓여 있다면 과연 어디에 쌓여 있는지 이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밀로이드 펫은 일반적으로는 아밀로이드가 뇌에 있다 없다, 보통은 양성 음성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아밀로이드 펫 양성인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 껍질에 전반적으로 빨갛게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우펫을 설명드리면요. 타우펫은 치매의 단계를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치매의 단계가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이 치매의 단계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얼마나 빨리 나빠질지 치매의 예후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편하신가요? 하지만 타우펫은요, 지금 현재는 저희 나라에서는 연구용으로만 쓰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FDA 공인을 받아서 실제 진료에 쓰이고 있고 아마 저희 나라도 내년쯤에 곧 이제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들어온다고 합니다. 9번째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기억력 저하와 두 번째는 진압력 상실이 있습니다. 최근 기억력의 저하는요,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로 대답해 보세요. 어제 저녁 식사로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난주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만난 사람이나 혹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알츠하이머병이 진행하면요, 이런 최근 기억력의 저하가 점점 심해져서요, 처음에는 한 1, 2주 전을 기억 못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고요, 심해지면 오전에 있었던 일을 오후에 기억 못하고 아주 심해진 경우에는 방금 하신 말도 뒤돌아서면 기억을 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분들께서 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물어보시는 이유가 방금 본인의 질문을 기억하지 못하셔서 돌아서면 잊어버리셔서 다시 하시는 거니까요. 이 시작이 바로 이 최근 기억의 저하라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2번째 증상은요, 진압력 상실인데요. 진압력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알츠하이머병에서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는 것은 굉장히 초기 증상 중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몇 월인지, 무슨 요일인지, 아니면 이제 낮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신 후에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아주 초기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진행될수록 이 진압력이 이제 조금 시간을 넘어서서 장소를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말기에는 본인께서 살고 계신 집도 못 알아보시고 이곳이 내 집이 아니다 막 이렇게 우기시면서 본인 집을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면요, 아주 어린 뭐 손주부터 시작해서 사위 며느리, 이제 나중엔 딸과 아들, 결국 마지막에는 남편이나 부인도 못 알아보시게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진압력은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 순으로 이렇게 점점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너무 좀 바쁘다 보면 사실 시간 중에서 날짜 같은 건 헷갈릴 수 있죠. 저도 날짜는 사실은 잘 기억 못해요. 네, 오히려 이제 월이랑 요일은 잘 그래도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날짜는 솔직히 하루 이틀 뭐 2, 3일 정도는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증상이 이제 시간을 넘어서서 장소로 진행하고 장소에서 사람까지 이 순서대로 나빠진다면요, 그리고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된다면 알츠하이머 병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10번째 문제, 알츠하이머 병의 최신 신약 치료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현재까지 치매 약물은요, 단지 이제 이 치매 증상을 조금씩 개선하거나 호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약물에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알츠하이머 최신 신약으로 알츠하이머의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약물이 개발이 되었고, 작년에는 한 가지 미국 FDA의 부분 승인을 받았고요. 올해 한 가지 약물이 부분 승인이 아닌 완전 승인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약물이 현재 지금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본적인 치매 치료제는 정말 역사상 최초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시기에 제가 정말 치매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직접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알츠하이머 병은 뇌에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이 두 가지 독성 물질이 쌓여서 발생하는 병인데요. 이번에 공인받은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아밀로이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제입니다. 제가 치매 치료제나 이 신약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뭐 알츠하이머 병은 물론이고 다른 치매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미국에서 현재 열심히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신약과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매와 연결되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하게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제가 10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의 관계는요, 치매는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과 뇌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의 원인 질환에는요, 알츠하이머 병이 물론 대표적이고 약 70%를 차지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치매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두축두엽 치매나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 알츠하이머 병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전체 치매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5살이 많아질수록 확률이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더 늘어날 치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고요.
네 번째로, 그런데 5, 60대의 젊은 나이에도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알츠하이머 병은 주로 75세 이상에서 생기지만, 하지만 소수에서 1, 20%는 60대 이하에서도 발병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 발생하는 것보다 진행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츠하이머 병에서 손상되는 뇌 영역은 초기에는 주로 해마를 포함한 안쪽 측두엽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는 기억, 특히 최근 기억 저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섯 번째로,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은요,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이 두 가지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면서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고 그 부분의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알츠하이머 병의 진단 방법에는요, 면담부터 문진, 그리고 기억력 검사, 혈액 및 뇌척 수액 검사, 그리고 이후에 정밀 뇌영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덟 번째로, 알츠하이머 병 진단을 위한 뇌영상 검사로는요, 주로 뇌 MRI나 아밀로이드 펫, 타우 펫,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아홉 번째로, 알츠하이머 병의 주요 초기 증상으로는요, 최근 기억력 저하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이런 개념 상실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알츠하이머 병의 최신 신약 치료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최근 개발된 이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는 이 아밀로이드 독성 물질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기존의 증상 치료제와는 달리 이 근본 원인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치매의 원인 질환 중에서 바로 1위,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 알게 되신다면, 저는 몰라서 생기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말 저는 생각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알츠하이머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아버님, 어머님께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치매 박사 이 제 채널에 구독 좀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에도 이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이렇게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고 어떤 인지 기능 저하가 생겨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바로 이 상태, 이 증상을 치매라고 한다면요, 이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에 바로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알츠하이머 병의 최신 신약으로 바로 이 원인 물질을 근본적으로 뇌에서 빼내고자 하는 약물이 개발되어 있고요. 과연 이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해마, 2번 뇌졸중, 3번 파킨슨, 4번 아밀로이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댓글로 정답을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